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펜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펜 툴은 벡터 이미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죠. 자, 그럼 미리 보기 한번 보실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패스와 벡터 이미지, 그리고 두 번째 펜 툴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패스 팔레트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펜 툴을 공부하기 전에 펜 툴에는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패스란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벡터 이미지란 무엇인가. 벡터 이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 벡터 이미지는 끝에 나오는 가장자리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비트맵은 픽셀의 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주위가 크게 확대됐을 때는 지저분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패스와 비트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패스와 벡터 방식. 패스는 무엇일까요?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선입니다.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 툴을 클릭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선들을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벡터 방식입니다. 벡터 방식은 저번에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아주 깔끔한 이렇게 아웃라인이 생기겠죠. 그리고 축소 확대 시에 이미지 손상이 없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스에 대한 구성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런 선들이 다 패스입니다. 펜 툴을 클릭을 할 때 나타나는 선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핸들입니다. 핸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런 곡선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러한 네모들을 다 정점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펜 툴에서 다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Shift 키를 누르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다 공통적인 겁니다. 직선으로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럼 포토샵에서 패스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펜 모양으로 생긴 게 펜 툴입니다. 제가 펜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펜 바로 옆에 X표가 있죠. 이게 바로 시작점을 알리는 뜻입니다. 펜을 클릭을 했더니만은 점이 하나가 생겼죠. 이게 바로 정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데를 클릭했더니만은 이렇게 핸들이 생겼습니다. 핸들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펜 모양이 곡선이 이렇게 틀리게 나타나겠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정점을 클릭을 하면은 핸들 하나가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아주 간편하게 핸들을 또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이게 바로 또 정점이 생긴과 동시에 또 핸들이 또 생겼습니다. 핸들이 생김으로써 스스로 또 원하는 모양이나 이렇게 모양을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 하나를 없애고, 그리고 또 자유롭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마음대로 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다시 클릭을 하고,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정점을 클릭을 하면은 또 이렇게 핸들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 핸들을 또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닫으면은 펜 툴 바로 옆에 처음 시작점을 가져가면은,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펜 바로 옆에 동그라미가 생기죠. 이게 바로 클로즈, 닫음의 뜻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 패스가 완전히 닫힌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패스라 그러죠. 패스와 정점, 핸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펜 툴은 과연 어떨 때 많이 사용을 할까요? 주로 보면 사각 선택 툴이나 원형 선택 툴, 선택 툴을 할 때 많이 저희가 좀 썼었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치만 펜 툴은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올가미 툴이나 아니면 마술봉 툴, 그리고 선택 툴로는 도저히 선택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쁜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제가 여기 육면체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각각 선택을 해서 아주 예쁜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펜 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이어 부분이 있는데요. 레이어가 있고 채널이 있고 패스가 있습니다. 패스는 펜 툴의 레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정점을 클릭을 하고 했더니만은 여기에 워크 패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작업 가능한 패스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선으로 움직일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정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이 뭐겠습니까? 이 라인이 패스겠죠? 그리고 또 한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마지막 닫을 때 보면은 펜 바로 옆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로즈란 뜻이죠. 자,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워크 패스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세이브를 안 하면은 이 부분이 뭐 날아가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세이브 패스가 나왔고 여기에 네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A1을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여기 A1이라는 패스 레이어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스를 끄집어내려면은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네모난 종이 모양이 있고 약간 접힌 이런 모양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또 새로운 패스 1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한번 패스를 선택을 해서 그거 보도록 하죠. 정점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면은 90도나 뭐 45도나 아니면은 뭐 0도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거는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정점을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스 부분에 또 이렇게 막힌 패스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또 이름을 또다시 클릭을 해서 A2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하고 또 새로운 패스를 또 열고 여기에서 제가 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은 직선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더블 클릭을 해서 A3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A1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선택 영역으로 되려면은 이 부분을 쭉 당겨와서 여기 보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사각 선택 툴처럼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겠죠. 이 부분에 제가 다른 예쁜 컬러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제가 그린 계열로 한번 입혀보도록 하죠. 자, 그린 계열로 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Alt하고 백스페이스 키가 있습니다. 백키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리고 컨트롤 D를 하면은 선택 영역이 지워지겠죠. 그리고 A2가 있습니다. A2를 제가 클릭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P를 채우는 방법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요. 동그라미에서 채워진 부분 있죠? 이게 바로 필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안에는 흰색으로 나왔죠? 이거는 가장자리의 컬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두께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저하고 같이 했었죠. 쭉 당겨오면은 이 부분이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거는 새로운 패스를 만드는 거고 휴지통은 선택한 상태에서 휴지통에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휴지통은 삭제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제가 2번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보이는 이 필 부분 있죠. 동그라미에서 채워진 부분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클릭을 했더니만은 아까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왔죠. 이 부분이 색상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3번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색상을 포그라운드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조금 짙은 이런 그린 계열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P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대로 그냥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펜툴을 이용을 해서요, 육면체를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색상도 바꿔봤습니다. 이번에는 펜을 이용해서 예쁜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네, 이 상자에다가 저희가 예쁜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패스에서요, 저희가 새로운 패스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 패스를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휴지통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패스를 선택을 하고 제가 꽃 모양을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정점을 클릭을 하고 핸들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하나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하나를 삭제를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 또 하나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삭제를 하고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네, 패스 팔레트에 보면요, 저희가 금방 만든 무늬가 있죠. 이거를 제가 이름을 한번 다른 이름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죠. 더블 클릭을 해서 패스를 제가 꽃잎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하고 OK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만 꽃잎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쭉 당겨서 여기 보면은 휴지통 바로 옆에 새로 만든 패스 레이어가
있었죠?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꽃잎 카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2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패스가 2개란 뜻이죠. 자, 이 부분을 일단 꽃잎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바깥에 보이는 이 외곽선을 저희가 브러쉬나 아니면은 다른 스트로크이죠. 이 두께를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흰색을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죠. 흰색을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세모 부분 있죠. 이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은 스트로크 패스가 있습니다. 스트로크 패스를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스트로크 패스가 창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세모 부분을 제가 클릭을 했더니만은 펜슬이라든지 뭐 페인트 브러쉬, 에어 브러쉬 쭉 많죠. 이 부분을 제가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를 클릭을 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렇더니만은 주위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런 두께가 나타났죠. 이번에는 꽃잎 카피 부분을 제가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꽃잎 카피 부분을 클릭을 하고 펜 툴 바로 위에 있는 패스 선택 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하고 쭉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지면서 나타났죠. 이건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T를 누르니까 이렇게 선택 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게 비율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리고 비율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제가 작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하니까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 있죠.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땡땡 부분이 보이는 필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이게 바로 스트로크입니다. 여기에서 세모 부분, 옵션 부분을 선택을 해서 스트로크 패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필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옵션 부분에 있는 제가 스트로크 패스를 선택을 하도록 하죠. 아까 좀 전에는 브러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펜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입니다.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런 모양이 나타났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상자를 만들었고 그 상자에 각각 다른 색상을 입혔고 그리고 꽃 모양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상자에 예쁜 리본을 하나 만들어서 효과를 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패스 레이어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이 위에다가 아주 멋있는 이런 그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위에다가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 키를 누른다 그랬죠. 자, 이렇게 제가 급하게 그냥 대충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삐뚤하죠. 이 부분은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핸들 키도 이렇게 눌러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패스에다가 제가 일단 포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이런 예쁜 이런 이렇게 붉은 계열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OK를 하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레이어를 하나를 패스 레이어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오늘 강의한 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패스는 이런 거 외에도 가장 많이 이렇게 복잡한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내고 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것 전 모양을 가져와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 영역이 생긴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구멍이 뻥 뚫렸죠. 여기에서 컨트롤 D를 하면은 선택 영역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새로운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레이어로 가져왔습니다. 레이어를 가져와서 이 리본 무늬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일단 사이즈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죠. 사이즈를 조정하고 예쁘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 보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런 무늬도 한번 여기에 보이는 스타일 있죠.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스타일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무늬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무늬가 좀 예쁜 것 같네요. 제가 이 무늬로 이렇게 딱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패스를 가지고 만든 예쁜 상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딴에는 예쁘게 한다고 만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별로 예쁘진 않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패스가 어떻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만든다. 벡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복잡한 부분을 이렇게 예쁘게 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 고급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툴박스 공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